황정민 씨를 폭로한 A씨, 배우 한정수 씨의 반박에 연예인이 호구라고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고요. 나아가서는 또 추가적인 음성 녹취, 통화 음성을 공개하면서 많은 대중분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매우 좀 복잡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황정민 씨의 스토커로 알려져 있는 이 폭로자, 바로 오늘 11일 결심 공판이 열리게 된다라는 기사가 수일 전부터 올라왔는데요. 검찰의 구형량에 쏠린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8일 법조계와 배우 황정민 씨의 소속사에 따르면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바로 11일 날 A씨의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 왜 중요했냐면 A씨를 향한 검찰의 최종 구형량과 A씨 측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서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여 법원은 3차례의 접근 금지 잠정 조치와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A씨가 이걸 불복하게 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번 11일 결심 공판에서 어떤 구형이 내려지는지가 사실상 황정민 씨의 이 진흙탕 싸움에 상당한 종지부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법조계의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이 황정민 씨를 비판해오던 폭로녀 A씨의 이 엄청난 통화 녹취 공개가 연달아서 막 쏟아졌는데요. 그 중에서는 한정수 씨에 대한 굉장한 이 격분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분 밝혀졌잖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연예인이 호구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지? 사랑꾼 이미지를 팔아서 수백만 원, 아니죠. 수십억, 수백억의 수익을 내지 않았냐. 그 이미지가 혹시나 깨질까봐 자신의 팬이었던 일반인 여자 하나를 불륜녀라고 2년 내내 몰아대던 부인과 손잡고 일방적인 스토커라면서 사실관계를 뒤집고 형사화를 했는데 수백만 원어치 티켓을 팔아주고 수백만 원어치 생일 선물을 받고 직원들을 먹일 땐 아무 소리 없이 잘만 받아먹더니 내가 2년간의 관계에서 당한 피해나 고소당한 이후 수백억 자산 연예인 혼자 방어하면서 당해왔던 피해는 짐작은 하냐? 내가 철저하게 익명으로 폭로를 해왔느냐? 내가 황정민보다 디스패치 특집 기사가 더 많이 나온 판에 연예인도 잘못하고 뒤집어 씌우면 사생활이 까질 수도 있는 거다. 호구는 그런 것도 모르고 광고비를 대신 내고 구매해주는 소비자들이 호구인 거 아니겠냐? 나아가서는 이땡균, 정땡성은 난리가 났는데 황정민은 사주에 잠자리 이야기를 꺼내고 또 잠자리 씬 야설을 요청하여 읽고 감상까지 공유를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본인과 나로 이입까지 해도 오해를 살 만한 표현? 강땡준도 보고 싶다, 안고 싶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땡성은 유부남도 아니었고 황정민은 유부남이었다. 그것도 사랑꾼 이미지를 극도로 내세웠던 팬이었던 미혼 여성과 2년간 연락하며 잠자리 이야기는 왜 하고 왜 고작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안고 싶다, 보고 싶다고 하는데 사귀었으면이라는 전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여성이 울분의 토에서 한정수 씨의 이야기를 정면 반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여성의 추가적인 황정민 씨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해요. 유럽의 만남이 무산된 이후 대체 일정이 된 공항 술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고소장이 3, 40분의 식사로 축소한 만남. 그러니까 고소장에는 3, 40분의 식사로 만남이 축소되어 있지만 2시간 30분간 황정민과 A씨가 소주 3병을 마신 술자리였고 출국 일정은 모두 황정민 씨가 A씨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는 황정민 씨 측이 이미 고소장에 기재해 놓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공개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편지가 예술이다. 글이 어쩜 이렇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면서 여기 보면 A가 잘못 알고 있으니 다시 정정해줬다. 황정민 씨가 11일 11시 40분 루프트 한자 비행기다. 영국 간다고 11일이시구나.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루마니아는 처음이시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내일은 도쿄에서 키아누 리브스 밴드 공연을 봐요. 행복해라. 이런 카톡 내용. 그러면서 황정민 씨는 이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던 당시 오후 5시경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건강검진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라며 일상 대화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황정민 씨가 유럽에서 봐도 좋겠다라는 만남을 제안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유럽 체류 기간이 겹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지에서 만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황정민 씨의 촬영지가 루마니아의 수도였는데 약 7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정민은 A씨와 만나기 위해 수도에 2박 3일가량 호텔을 잡고 나오겠다고 제안했지만 A씨가 그건 오빠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라며 만류를 했고 결국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출국일이 겹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아쉬운 대로 출국 당일 수속 이후 공항에서 만나 식사하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씨가 당시 대화에서 언급한 해외 공연 일정까지 의심하는 주장이 나왔는데 실제 티켓을 본인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한 게 아니라 정말 우연하게 황정민 씨와 루마니아 일정이 겹쳤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제로 자신의 티켓을 오픈을 했습니다. 고소장조차 황정민이 출국 일정을 알려줬다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황정민 씨의 출국 일정을 A씨가 알아냈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공항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술자리였었다라고 해요. 이 술자리 직후 A씨가 보낸 이 손가락 자르기 쉬우라고 부숴놓고 기다리겠다라는 카카오톡은 바로 직전 황정민 씨와 나눈 대화와 이어지는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빠 너무 재밌었어요. 매일 기도할게요. 오빠가 아이디어 가로차면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여성은 내가 돈이 목적이었으면 민사를 처음부터 바로 걸었을 거다. 뭐하러 한참 있다가 걸었겠느냐. 그리고 내 손해는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는 거다. 형사사건하고 무관하게 말이다. 하지만 상대가 아예 사실관계를 뒤집어서 가는데 나도 그럼 원래 전혀 청구하지 않을 생각이었던 손실에 대해 적법하게 보상받겠다고 소송을 건 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사실관계에 대해 이렇게까지 증거를 다 내놨음에도 부정하게 나도 가만히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첫 만남의 경위와 술자리에 대해 길을 쓰고 황정민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존재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고소장을 보면 2023년도 7월 20일 밀수 시사회에서 팬들을 대표하여 고소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라고 적고 있지만 실제 연락처 교환은 그 이후 8월 9일 영화 보호자 시사회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당시 현장에는 사진을 찍는 일반인 2~3명과 타 배우의 팬 1명이 더 있었고 평소 종종 동행하던 팬 B도 참석하지 못하여 해당 장소에는 황정민 씨의 팬은 A씨 단 1명뿐이었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황정민 씨는 A씨에게 먼저 연락처를 요구를 했고 A씨가 왜요? 라고 이유를 묻자 내가 고마워서 밥 한번 먹으려고 그러지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의 휴대전화에 황정민 씨가 자신의 번호를 입력하고 곧바로 그 번호로 발신 이후 끊는 방식으로 번호를 교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는 사실 황정민 씨의 팬은 본인밖에 없었는데 본인에게 황정민 씨가 직접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황정민 씨가 실제로 그 당시에 전화를 걸었고 이런 식으로 번호를 교환했다라는 증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지점, 이것이 가짜가 아니라며 조작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파일에 남아있는 날짜로 증명을 했고요. 여기 보면 황정민 씨가 번호를 따고 나서 나요 크크크 이라고 보냈고 네네 톡이 편하시죠? 오빠도 하실 말씀 편히 주세요 언제든
이라고 이야기를 여성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고소장에 피고인이 매니저를 통하여 고소인의 연락처를 취득한 이후라고 서술하여 마치 A씨가 황정민 씨의 연락처를 임의로 취득했거나 매니저를 통해 받은 것처럼 기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황정민 씨가 명확하게 A씨를 지목하여 자신의 연락처를 주었고 A씨의 연락처를 받아가는 상황이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있다. 그리고 A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번호를 입력해준 반면 A씨의 연락처는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지만 실제 통화와 문자 기록에 따르면 연락처 교환 직후 최초의 음성통화는 황정민 씨가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A씨의 연락처를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황정민 씨는 이튿날 오전 A씨에게 최초로 전화를 걸 방법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점. 이 고소장을 보면 8월 16일 만남과 관련하여 팬들과의 감사 회식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마치 A씨가 황정민의 의사와 달리 팬들을 따돌리고 홀로 참석하여 황정민 씨를 당황시킨 것처럼 묘사를 했지만 진술서에 역시 제 기대와는 달리 다른 팬들은 없고 피의자만 있었다. 혼자라도 왔으니 돌려보낼 수는 없어 밥과 술을 사줬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은 해당 일정은 예정부터 황정민 씨와 A씨 사이에 1대1 만남을 전제로 협의 조율됐다라고 해요. 다른 팬들의 참석 여부가 논의된 사실조차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23년도 8월 10일 황정민 씨가 오전에 전화를 걸어와 A씨가 사는 지역을 묻고 식사를 제안한 직후 곧바로 A씨의 주량을 물은 뒤 술자리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A씨의 지역으로 오겠다며 술집을 수배해달라고 부탁하고 A씨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동부 이촌동에 위치한 술집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당시 전화를 끊은 직후 실시간 제3자의 전원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정리해보면 황정민 씨가 팬들과 만나기로 했다라는 주장과는 다르게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애당초 둘이서 보기로 했고 술집조차 황정민 씨가 변경하여 찾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통화에서는 A씨가 다른 여성 팬을 언급하며 그 B도 오빠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황정민 씨는 B는 네가 나와 둘이 만나는 것이 정 그렇게 불편하다면 동행을 해라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만남에 약조된 일시 역시 당시 이미 듣고 있던 B씨의 해외 일정과 겹치는 것을 기억했기에 A씨는 통화 직후 문자에서와 같이 B씨에게 전원하지 않았다고 황정민 씨에게 직접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황정민 씨는 해당 팬까지 같이 만나는 줄 알았다라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사실관계라는 거죠. 8월 10일 당일에 이미 이 사실을 알았던 황정민 씨가 8월 16일 날까지 몰랐을 리 없고 그랬다면 8월 15일 날 전날 저녁 카톡으로 너 내일 차 가져오니? 둘 중에 한 사람은 가져가야지 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황정민 씨는 만남 당일 술집에 들어선 A씨에게 네가 혼자 나와서 다행이다 라는 발언까지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때 보면 세상에 오빠 저 자고 있어서 몰랐어요. 죄송해라. 문자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오빠 뭐뭐뭐뭐 같아서 굳이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요거는 그냥 저만 알고 뵙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그 여성을 데려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러자 황정민 씨가 아니에요. 태풍 조심하시고 톡 자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고소장과 진술서에 보면 당시 황정민 씨의 영화 관련 일정에 꾸준히 참석하던 팬은 바로 참석하지 못한 A씨와 B 두 사람뿐이었다라는 점을 황정민 씨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팬들이 나오지 못하고 피고인만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이 다른 팬들에게 고소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는지 의문이다. 마치 여러 명의 팬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서술했지만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3의 팬들을 전제한 후 사후적 재가공 상황으로 보여지며 B씨 역시 동석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정이 황정민 씨에게 명확히 전달된 이후에도 약속 일자가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해당 자리의 성격은요. 고소장 진술 조서의 표현대로 다수 인원이 예정되었던 회식도 식사 자리도 아닌 황정민 씨와 A씨의 1대1 만남으로 계획된 술자리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지점을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녹취 음성입니다. 들어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 보면 전화 끊을게 여보세요 울지 마라. 진짜 싫어하는데 울지 마라. 짜증나니까. 눈물 닦아라. 빨리 진정하고 우는 거 나 진짜 싫어한다. 자기 우는 거는 아버지도 알면서 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미쳐버릴 것 같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들어볼게요. 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특히 우는 소리 듣는 거 미쳐버리겠거든. 하지 마라. 오빠가 더 많이 울었거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이런 식으로 핸드폰에 들키면은 안 되는 아주 그런 상황이라 아무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얘기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전화 그래도 울지 마라. 한 번만 더 울면 진짜 내가 진짜 지운다. 울지 마라. 왜 갑자기 내 통제하면 좋아요? 아니 그리고 술 먹지 마. 매번. 누구한테 술 먹지 말래요? 나도 지금 술 안 먹으려고 되게 애쓰니까. 부러워서 그래. 아무튼 끊어. 내가 또 전화할게. 그랬나봐. 그래서 지금 나 술 안 먹는 거고 지금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술 먹고 너한테 왜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후회돼. 그렇게 얘기하면 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니 이 얘기를 하니.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 너무 후회돼. 비약적으로 얘기하지 마. 아이가 2025년도에 봐야 될 것 같아. 만약에 본다면. 그동안 여보세요? 네. 그동안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 누구야 또? 여보세요? 야, 눈물 닦아라 빨리.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음성을 보면 상당히 이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게 그냥 팬이랑 하는 통화냐. 전혀 불륜, 혼외정사 정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금주를 홍보하던 기간 중에도 포금을 하고 여자한테 전화하여 별소리 다 해도 괜찮고 정신이 말짱하게 본인이 한 말 토시 하나까지 정확히 기억하면서도 술 마셔서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만이고 사업이든 이성적인 언동이든 숙박제안이든 실제로 진지하게 추진한 흔적을 제시해도 농담이라고 하면 모두 들어주는 거냐. 통화 초반에 보면 아시겠지만 오빠가 나랑 전화할 때 더 많이 울었다라고 지적하자 본인도 수긍하고 있다. 본인은 더 소리 지르고 오열하고 흐느끼고 통화만 하면 울었던 사람인데 상대 여자의 반응만 잘라 제출한 거다.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다. 본인이 우는 걸 들어줬던 나는 우는 소리 듣기 좋아서 들어줬나. 우는 소리는 피차 힘들다. 본인은 되고 울고불고 전화하면서 나는 왜 안 된다는 거냐. 쌍방이지 않겠냐.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황정민 씨와 뭔가 이성적 관계였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결정적인 통화 녹취를 여성이 공개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의견이 상당히 나뉠 것 같습니다. 한 관계로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설명을 믿어달라고 하지 않는다. 황정민이 직접 한 말을 확인해보면 된다. 또한 20년차 팬이라고 주장하는 신원 불상자의 첫 연락처의 취득 단계와 황정민이 첫 연락을 시도한 경위부터 이 본 사건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 20년차 팬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황정민 씨의 번호를 우연히 알게 됐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A씨는 황정민이 실제로 먼저 연락을 했고 이후 반복적으로 전화와 대화를 이어간 관계이다. 내가 그 친구들이랑 통화를 하니 뭘 하니 아무것도 없는데 너랑은 통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예 다른 관계잖아. 나는 연락처를 알아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가 대체 A씨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는가?
본인 역시 나중에는 황정민이 먼저 전화해준 경험을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들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황정민이 팬에게 먼저 전화하는 것 자체는 본인 경험 안에서도 가능한 행동일 거다. 그런데 왜 A씨에 대해서만 갑자기 팬이 먼저 선을 넘어서 접근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화, 카톡 모두 황정민이 번호를 따간 다음날 먼저 바로 연락을 해왔고 문자는 내가 그걸 자다가 전혀 못 받아서 뒤늦게 한 것이다. 더 크게 문제를 삼을 건 나는 이렇게 선을 지켰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할 자유가 있지만 논리적으로 선을 넘어가는 순간은 그 경험을 근거로 타인의 관계와 내면을 추정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아닌가. 말이 너무 어렵고 뭔가 이 문맥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어찌됐건 제가 쉽게 풀이해 본다면 그 여성과 자신은 상황이 다르다 이거예요. 황정민 씨가 먼저 연락했다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네가 한 경험을 나랑 동일시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락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여성의 경험. 나는 황정민에게 좋은 대우를 받았다? 그것도 그 여성의 경험. 그래서 황정민은 좋은 사람이다라는 인물평가를 한 거다. 하지만 A는 망상을 했고 억지를 부리고 지독하게 엮이고 싶어 했다라는 건 본인이 참석한 적도 없는 A씨와 황정민 씨의 관계와 또 사실관계와 A씨의 내적 동기에 대한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왜 자기 상황을 A씨의 상황과 동일시하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자기랑 나를 모델로 한 야설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데 너무 섹시하고 야시시했다라는 분인데 망상은 아마 그 여성분이 많이 돌린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